안녕하세요. 플레인즈의 주기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또 북실프 스피커의 매력, 활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서 대표 기종들도 추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고 싶은 기종이야 워낙 많죠. 그런데 한 화면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제품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대표 기종 몇 가지만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래도 보편적으로는 좀 같은 가격이면 가격이 같다라면은 사이즈가 좀 더 큰 스피커, 대형급 스피커 그런 스피커에 대한 로망이 조금 더 있을 수밖에 없죠. 사이즈가 큰 스피커에 대한 그를 좀 더 선망하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죠. 내가 좀 좋은 집에서 오디오를 꾸민다라면은 내가 예전에 뭐 음악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는 지인 집에서 봤었던 그 거대하고 큰 스피커를 우리 집에도 좀 놓고 싶다. 그러면서도 근사한 사운드를 깊이감 있으면서도 웅장하면서도 풍부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사운드를 듣고 싶다. 그런 로망이 분명히 있죠. 뭐 저도 소시적에는 그랬었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큰 스피커가 더 좋은 스피커인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같은 가격이면 오히려 이제 같은 가격이면은 큰 스피커보다 톨보형 스피커라든지 괴짝형 스피커보다 북실프 스피커가 오히려 고성능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같은 가격일 때 어찌됐든 제품을 구매를 할 때는 같은 가격 내에서 비교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일 때 무조건 부피가 큰 스피커가 더 성능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서로 간에 일장일단이 분명히 있다. 그 점을 유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북실프 스피커의 장단점과 톨보형 스피커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북실프 스피커가 일단 같은 가격이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일단 포칼 스피커 갖다 놨잖아요. 포칼 소프라 1이 있습니다. 예컨대 포칼 소프라 2, 포칼 소프라 3 엄청 인기 좋죠. 근데 포칼 소프라 2를 구매할 수 있는 2나 3를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디아블로 유토피아하고 가격이 거의 같아요. 그럼 이런 고민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야, 내가 같은 가격이면은 부피가 이렇게 큰, 뭐 다들 좋아하는 소프라 2나 소프라 3 같은 부피가 큰 대형급 스피커를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나?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 같은 가격인데 뭐하러 이렇게 조그마한 스피커를 사?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중고음의 특성, 그러니까 같은 가격에 어떤 스피커가 더 하이엔드적인 사운드가 나오느냐.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라는 것은 중고음의 표현력, 뭐 대표적으로 해상력, 입체감, 곱고 실키한 느낌, 뭐 촉촉한 표현력, 음악적인 표현력, 뭐 이런 느낌들이 어떤 제품이 더 낫냐라고 한다라면은 소프라 2나 소프라 3보다 그런 능력은 디아블로 유토피가 더 낫습니다. 반대로 스피커는 부피에 따른 음질을 내는 영역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스피커는 오디오 기계 장치, 전기가 들어가는 오디오 기계 장치라기보다는 악기에 조금 더 가까운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대표적으로 작은 북과 큰 북의 차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은 북으로 낼 수 있는 물리적인 사운드의 한계와 큰 북이 낼 수 있는 스피드의 한계 이런 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집이 좀 더 넓은 집이고 거실에서 생활할 건데 거실도 굉장히 넓고 우리나라 아파트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뭐 예컨대 우리 집이 뭐 한 45평 이상이다. 우리 집이 뭐 50평이 넘어간다. 뭐 40평대 후반이다 최소한. 그래서 거실이 좀 넓다.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좀 풍부하고 깊이감 있고 그윽하고 진득하게 중저음이 떨어지는 중저음이 쫙 이렇게 근사하게 깔리는 그런 사운드를 나는 좀 더 좋아한다. 그러면 같은 가격에 톨보형 스피커를 구매하시는 게 맞겠죠. 반대로 나는 깔끔 단정하면서도 부담 없으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부담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상 톨보형 스피커나 대형급 스피커를 에서 나오는 사운드를 풀 스케일 사운드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북셀프 스피커는 투웨이 방식이잖아요. 중고음을 초고음을 내는 트위터 있고 그리고 그 아래 대역을 내는 우퍼 유닛 있고 근데 이 우퍼 유닛이 지금 얘네들은 지금 다 6인치대거든요. 6.5인치, 6.8인치 그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유닛들이 톨보형 스피커로 가게 되면은 저음을 내는 게 아니라 중역대, 중저음역대를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부품들이거든요. 그래서
북쉘프 스피커가 내는 사운드는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없으면서도 깔끔 단정한 느낌이라면은 톨보형 스피커로 바뀌었을 때는 여기에 저음을 전용으로 내는 우퍼들이 따로 붙으면서 3웨이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보고 풀 스케일의 사운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볼륨을 작게 하면은 부담이 없겠지만은 어찌됐든 볼륨을 작게 하든 크게 하든 기본적으로 나오는 사운드의 울림, 중저음의 양감이 있다 보니까 그 사운드의 울림이나 중저음의 양감이 좀 다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심플하면서도 좀 깔끔 단정하게 부담 없이 좀 그 단정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좀 뭐 경쾌하게 심플하게 이런 음악을 좀 듣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톨보형 스피커보다는 북쉘프형 스피커가 좀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같을 때 북쉘프 스피커와 톨보형 스피커의 정말 핵심적인 차이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워낙 자동차의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비교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1억이 넘어가면서 각 브랜드의 플래그십 대형 세단들이 나오죠. 뭐 우리나라 차로 치자면은 제네시스의 G90, 벤츠의 경우에는 S클래스, BMW의 경우에는 7 시리즈 이런 플래그십 대형 세단이 나옵니다. 그 대형 세단들 중에서는 롱바디 버전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롱바디 버전이 많이 길어지면 그걸 보고 이제 리무진이라고 흔하게 이제 표현을 하죠. 롱바디 버전은 이 뒷좌석이 좀 더 넓어요, 길어요. 그래가지고 차체의 전장이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5m 넘어가는 차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롱바디라는 것은 한 20cm에서 30cm가 더 길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타실 때 좀 더 편안하게끔 그런 느낌을 누실 수 있게끔 뒷좌석에 타서 편안하게 다리도 뻗을 수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간단하게 뭐 사무 업무라든지 서류를 본다든지 노트북으로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해지고 그런 이제 롱바디 버전이 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엄청 이제 품위가 느껴지고 고급스럽게 보이기는 하죠. 그런데 자동차를 고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취향에 따라서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서 나는 그 벤츠 S클래스 같은 대형 세단도 고급스러운 거는 맞는데 나는 기본적으로 이 그 도심에서 타거나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는 도심에서 많이 타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이제 서울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이 이제 교통 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심각한데 내가 같은 서울에서 운전을 하더라도 같은 스텝으로 밟았을 때 다른 차량들보다 속도가 출발을 이렇게 했을 때 멈췄다가 이렇게 좀 치고 나갈 때 아니면은 뭐 차선 변경을 했을 때 약간이나마 좀 더 빠른 느낌으로 이렇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스포티함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정지된 상태에서 빠르게 이렇게 경쾌하게 부담 없이 이렇게 슉 나가주는 느낌이 조금 더 좋았으면 좋겠다. 그런 성능이 좋은 차들이 어떤 차예요? 가격은 똑같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은 뭐 예를 들어서 S클래스다. 그럼 1억 5천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가격은 똑같이 한 1억 6천 줬다. 그러면 S클래스를 사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차를 사야 되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뭐 포르쉐 911 같은 거 그런 차를 사야 되겠죠. S클래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BMW의 경우에도 오히려 클래스는 한 단계 낮은데 시리즈는 한 단계 낮은데 3 시리즈에도 M340i인가 모델명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오히려 가격이 비슷한 가격이 가격 차이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오히려 3 시리즈를 선택을 해버리는 분들도 계세요. 왜 그렇게 선택을 하느냐? 벤츠의 S클래스가 아무리 승차감이 좋고 정숙성이 좋다고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 순간적으로 코너링을 하는 느낌, 순간적으로 차선을 바꾸는 느낌, 남들보다 좀 더 재치있게 빠르게 치고 나가는 느낌, 경쾌한 느낌, 운전의 용이성, 운전의 재미 이런 느낌은 사이즈가 좀 더 작은 차 예컨대 대표적인 스포츠성이 좋은 차들이라고 한다면요 사이즈가 의외로 아반떼 사이즈 정도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넣고 보자면은 아반떼 사이즈 정도를 똑같은 가격에 비슷한 가격에 주고 살 것이냐 벤츠 S클래스를 살 것이냐 굉장히 뭐 어떤 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당연히 그러면 벤츠 S클래스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용자의 취향, 사용자의 용도에 따라서는 아반떼 정도 사이즈가 훨씬 더 고성능이고 훨씬 더 가지고 노는 재미, 운전하는 재미가 훨씬 더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저도 남자의 3대 악취미가 이제 자동차,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 뭐 카메라, 뭐 이제 여기서 뭐 종류는 한두 가지는 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뭐 자동차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대형 세단도 좀 몰아보고 그랬었는데 솔직히 대형 세단을 몰아보기 전에는 대형 세단이 완벽할 줄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대형 세단이 승차감은 좋은데 그 스포츠성은 확실히 가격이 아무리 비싸도 가격이 한 2억 가더라도 대형 세단이 스포츠성은 좀 떨어지긴 떨어지더만요. 그런 것처럼 오디오에 다시 대입을 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내가 음악을 좀 듣고 싶은데 음악을 우리 지금 거실에서 내가 일요일에 좀 쉬는데 일요일에 좀 늦잠 좀 자고 일어나가지고 바깥에 이제 새소리도 들리고 햇살도 좋고 근데 이제 나가기 전에 집에 음악을 좀 틀어놓고 싶다. 근데 뭐 보컬 음악이 됐든지 피아노 음악이 됐든지 기타 음악이 됐든지 뭐 재즈 음악이 됐든지 이런 음악을 틀었을 때 좀 더 중역대의 소리가 정말 상쾌하게 실키하게 해상력도 좋으면서 경쾌한 느낌도 좋으면서 입체감도 좋으면서 이 촉감 자체도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영롱하면서도 실키하게 이렇게 좀 그 중역대가 사람의 목소리처럼 정말 영롱하게 정말 매력적으로 잘 느껴져야 되는데 오히려 중저음은 좀 걷어내면서 오히려 풀스케일의 사운드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풀스케일의 사운드가 나와주면서 내 공간을 좀 중저음이 웅장하게 울려주는 게 아니라 웅장하다라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거든요. 깊이감 있는 게 항상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뭔가를 항상 좀 진중하게 웅장하게 그러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뭘 할 때마다 웅장하고 진중하게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할 때마다 만찬을 식사를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라는 거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어떨 때는 그냥 라면 한 그릇 먹고 거기에 가볍게 맥주 한잔 하고 그러는 게 오히려 저녁에도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을 내가 가볍게 좀 심플하게 듣고 싶은데 아무리 대형급 톨보용 스피커가 좋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풀스케일의 사운드, 풀스케일의 중저음이 나오면서 일단 공간이 웅장하게 울리는 느낌이 싫을 때가 많아요. 그 공간이 울리는 느낌이 싫으면서 싫지만은 기본적으로 중고음의 표현력 거의 대부분의 음악의 정보량이라는 것은 중역대와 중저음역대가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초저음역대가 안 나와도 사실상 음악을 감상하는데 음악에 몰입하는데 그렇게 큰 장애 요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일종의 사람의 목소리, 기타 소리, 바이올린 소리도 중역대거든요. 또 피아노 소리는 초저음이 조금 나오긴 하지만은 피아노 소리도 대부분의 피아노가 표현하고자 하는 옥타브의 음들의 경우에는 도레미파솔라도 이런 음들의 경우에는 중역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의 악기의 표현력, 사람 목소리의 표현력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중역대예요. 그래서 톨보용 스피커가 아니더라도 같은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북셀프 스피커가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부피가 작은 북셀프 스피커가 훨씬 더 중고음의 표현력은 훨씬 더 하이엔드적이고 더 고급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는 북셀프 스피커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훨씬 더 듣기가 좋은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자면은 종종 오디션 프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잖아요. 싱 어게인이라든지 무슨 이런 오디션 프로도 가수 오디션 프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생소한 가수라고 하더라도 그 노래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들리고 그 가창력이라든지 호소력이라든지 감정의 표현이라든지 목소리 자체가 매력적으로 들리고 그리고 중역대의 표현력이 굉장히 호소력이 있게 들리는 그래가지고 좀 좋게 들리는 실제 유명한 가수가 부르는 것보다 오디션 프로에 나온 가수의 목소리가 훨씬 더 좋게 들리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음악을 대단히 고급 하이파이 오디오 시스템으로 듣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집 텔레비전 기본 스피커로 듣는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단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듣다가 와, 이 노래 진짜 좋네. 저 가수 누구야? 누구지도 모르겠는데 야, 노래가 진짜 좋다 해가지고 반복해서 듣고 그러는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고급 오디오 시스템이 아닌데도 그 오디션 프로에 나온 그 가수의 목소리가 듣기 좋은 이유가 뭐예요? 객관적인 음질이 좋아서 그렇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음색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관적으로 오디오 자체가 고급 오디오에서 그 음질이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그 음악이 좋게 들리는 게 아니라 음색 자체가 목소리 그리고 목소리는 또 음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음색 자체가 좋기 때문에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디오의 경우 근데 그 음색이라는 것을 저음이 결정한다기보다는 중역대와 중저음역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역대와 중저음역대를 같은 돈을 지불하고 더 좋게 듣기 위해서는 부피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무조건 큰 스피커를 사야 되는 게 아니에요. 중역대와 중저음역대를 내가 매력적으로 듣고 싶다. 기왕이면 중역대와 중저음역대를 훨씬 더 나는 좋게 듣고 싶다. 같은 비용을 내더라도. 그러면은 북실프 스피커가 더 유리한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작고 반짝이는 비싼 거,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이엔드급 북실프 스피커들이 바로 보석처럼 작고 예쁘고 비싼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이야기를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나는 정말 그 볼륨을 작게 하더라도 그윽하게 이렇게 깔리는 중저음이 나오는 게, 감미롭게 깔리는 중저음이 있는 게 나는 좋더라. 그러면은 톨브형 스피커가 더 유리한 겁니다. 톨브형 스피커는 기본적으로 울림통 자체가, 용적 자체가 넓고 크기 때문에 그 울림이 기본적으로 쉽게 나와주죠. 부피적인 면에 보더라도 예컨대 가격이 똑같은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소프라 2와, 예를 들어서 소프라 2하고 비교를 하더라도 디아블로 U2P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부피나 용적 차이가 한 5배 정도는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같은 출력이 들어갔을 때 중저음의 풍부함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거예요. 아직 오디오를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비싸면 무조건 다 좋겠지, 비싸면 무조건 더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은 꼭 그런 것이 아니죠. 장단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중고음의 표현력은 북실프 스피커가 더 고급인 것은 맞는데, 반대로 중저음의 양감이나 중저음의 깊이감이라는 것은 오디오를 사용하실 공간 대비 스피커 사이즈가 큰 스피커가 더 유리한 것이다 보니까, 내가 듣는 음악 장르가 나는 중고음의 해상력, 중고음의 선명도, 중고음의 입체감, 중고음의 짜릿함, 난 그런 것에 관심 없고 나는 중저음이 풍부한 게 더 좋더라. 중저음이 그윽하고 진득하게 이렇게 깔리는 느낌이 좋더라. 그러면 톨브형 스피커가 더 유리한 건 맞아요. 그리고 앰프 매칭에 있어서도 북실프 스피커라고 해서 구동이 아주 쉬운 건 아닙니다. 부피가 작아졌다라고 해서 무조건 구동이 무조건 쉬워지는 것만은 아닌데,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에는 같은 앰프를 사용하더라도 중고음이 깨끗하게 나와주는 가능성은 그래도 어찌됐든 북실프 스피커가 더 유리한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해상력이 떨어지거나 소리의 선명도가 떨어져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이죠, 기왕이면은.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비싼 북실프 스피커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야 나는 우리 집의 인테리어상 디자인상 나는 크기가 큰 스피커들은 싫어서 그냥 나는 더 비싼 돈을 내고 심플한 스피커를 살게. 그러면은 더 비싼 제품을 샀으니까 모든 부분이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물리적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스피커는 악기에 가깝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북이에요. 작은 북은 큰 북의 소리를 낼 수 없는 겁니다. 흔한 표현으로 은유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오디오 리뷰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작은 거인이다, 이런 표현은 많이 나오거든요.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그 표현을 왜 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죠. 그런데 다소 오해를 드릴 수 있는 표현이다 보니까 저는 그 표현을 개인적으로는 잘 안 씁니다만은, 작은데 거인이 될 수는 없어요. 물리적으로 작은데 거인을 표현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워낙 고급 제품이기 때문에 단점이 없겠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반대로 또 작은 모델이기 때문에 앰프도 저렴하게 매칭해도 되겠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북실프 스피커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사운드, 단점이 없는 단점을 줄여서 부피가 작으면서도 좀 더 믿음직한 중저음의 느낌, 풍부한 저음까지도 보장을 받고 싶으면은 이 북실프 스피커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능력 자체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앰프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중저음의 강력함이라든지 중저음의 밀도감이라든지 중저음의 진득함이라든지 중저음의 탱글탱글한 느낌이라든지 중저음의 깊이감이라든지 물리적인 특성을 좀 더 오버할 수 있는, 물리적인 특성을 좀 더 넘어설 수 있는 중저음을 만들고 싶다라면은 앰프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스피커가 작기 때문에 구동이 쉽지 않을까? 스피커가 작기 때문에 앰프도 출력이 낮은 앰프를 매칭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냥 단점이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실프 스피커들이 비슷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톨브형 스피커보다 앰프가 약해도
중고음이 좀 더 깨끗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맞지만은 반대로 이 북실프 스피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는 제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저음의 강력함이라든지 중저음의 깊이감의 약점을 좀 더 보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앰프로 강력한 앰프로 힘을 불어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앰프 비용을 생각보다 조금 더 써줘야 된다. 이런 점들은 좀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북실프 스피커의 또 다른 또 장점이라면은 뭐 가장 쉽게는 배치하기가 간편하다. 예컨대 이제 거실에서 사용하다가 방으로 이동하기도 쉽고요. 또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아무래도 좀 더 부담이 적기는 하죠. 심플하면서도 공간을 좀 덜 차지하기 때문에 또 마니아분들 입장에서는 중고 거래하기도 좀 더 부담이 적겠죠. 이동하기도 간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우리 현대인들에게 특히 한국인들에게 또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조금 더 적다. 톨보형 스피커에 비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이제 영화용으로 사용하는 서브우퍼들 있지 않습니까? 서브우퍼는 영화용으로 좀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서브우퍼는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하고 저음을 일으키는 그 진동을 일으키는 위치 자체가 이 위쪽에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심지어는 저음을 바닥으로 그냥 아예 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층으로 저음이 내려가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런 류의 스피커들 이렇게 이제 플로어 스탠딩 스피커라든지 북실프형 스피커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바닥으로 저음을 찍어 내려 가지고 바닥으로 물리적으로 저음을 내려보내는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음이 무조건 바닥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뭐 바닥에다가 뭐 매트를 깔아야 되느냐 어째야 되느냐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사실상 층간 소음을 유발시키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그냥 볼륨이에요. 볼륨. 그 볼륨 중에서도 중고음역대에는 벽을 물리적으로 뚫지는 못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기가 안 통하게끔 차단만 잘 하더라도 중고음역대에는 다른 집으로 전달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을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이 막을 수가 없는 층간 소음의 요소라고 한다면은 볼륨을 좀 꽤 올렸을 때 중저음이 물리적으로 이 그 아파트의 골격, 아파트의 골조를 웅웅 이렇게 울렸을 때, 쿵쿵 이렇게 울렸을 때 그 음 자체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죠. 그런데 북실프 스피커는 볼륨을 좀 제법 올리더라도 이 공기가 새어나갈 수 있는 부분만 깔끔하게 잘 막아준다고 하면은 층간소음이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는 중저음의 그 기본 헤르지 있지 않습니까? 주파수 대역 자체가 골조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골조를 이렇게 꽝꽝 때리고 골조를 쿵웅웅 이렇게 울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저음까지 정말 무겁게 재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을 좀 덜 유발시킨다. 그런데 반대로 톨보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풀 스케일이라는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톨보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저음을 내는 이 진동판의 위치 자체가 북실프 스피커보다는 좀 더 밑에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바닥으로 저음이 깔리죠. 그리고 톨보형 스피커가 풀 스케일의 사운드를 내면은 공간 자체가 웅웅웅 하면서 울려요. 근데 그 울림이 골조를 타고 전달이 잘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집에서도 특히 뭐 아랫집이라든지 윗집이라든지 옆집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다른 집에서도 들어보면 뭔가 사운드가 막 이런 소리가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솔직히 불편하죠. 사실 중역대가 조금 들리는 것은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근데 골조가 울리는 듯한 느낌은 불편하게 맞죠. 그런데 북실프 스피커는 재생하는 주파수 대역 특성상 초저음역대라든지 아주 무거운 중저음역대를 그렇게 묵직하게 재생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층간소음의 문제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좀 더 적다, 좀 더 낮다. 이것도 어떻게 보자면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사용하시는 오디오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적지 않은 장점으로 작용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자, 방금 전까지 제가 설명드린 북실프 스피커와 톨보형 스피커, 부피가 큰 스피커와의 장단점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오디오 경험자분들도 다들 아시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가깝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이제 북실프 스피커들 이렇게 사용을 해보면은 확실히 좀 머리가 복잡할 때
뭔가 복잡한 거가 싫을 때, 그리고 좀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럴 때는 오히려 풀 스케일로 나오는 12형 스피커의 사운드보다 확실히 여기에 있는 이런 북실프 스피커, 고급 하이엔드급 북실프 스피커로 듣는 사운드가 좀 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부담 없이 음악을 즐길 수가 있고 머리가 복잡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고 그래가지고 오늘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자, 북실프 스피커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특히 이제 여기 대표 기종으로 포칼 디아블로 유토피아, 소프라 1, 모니터 오디오 PL100 이렇게 갖다 놨는데 뭐 다른 스피커들도 있죠. 여기 세 가지 스피커가 워낙 이제 금속성 트위터를 사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타일의 스피커이기는 한데, 다른 스타일의 스피커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인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 8SM 8인치 우퍼가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얘네들 같은 경우는 울림을 좀 억제를 하고 있는, 통울림을 억제를 하고 있는 스타일의 하이엔드 지향의 스피커들이라면은 반대로 통울림을 좀 더 활용을 하고 있는 전형적인 나무 통에서 울림을 좀 많이 일으키는 그런 스타일의 스피커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뭐 BBC 모니터 계열의 스피커들, 영국제 파인오디오 같은 경우도 영국제 스피커고, 그래서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는 이런 전형적인 하이엔드 스타일의 이런 현대적인 하이엔드급 스피커들하고 상반된 스타일의 북실프형 스피커를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울림이 많으면서 좀 부피가 큰 그런 스피커들이 좀 더 이제 좀 다른 음색을 낼 수 있는 그런 스피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 대표적으로 그런 스피커들이 8인치 우퍼 유닛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이쪽 스피커들에 비해서는 다른 음색을 내기 위해서는 울림을, 소리의 풍부함, 중저음의 양감, 그리고 통의 울림, 용적의 울림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컨대 그람이나 이런 브랜드에서 나오는 LS55/9 이런 스피커라든지 뭐 하베스 이런 쪽에서 나오는 스피커라든지 파인오디오 클래식 8SM 이런 스피커라든지 리바이벌 오디오의 뭐 아탈란테 5 이런 스피커는 어떠냐 또 이렇게 뭐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쪽이 돼버리면은 아탈란테 5 같은 스피커의 경우에는 우퍼가 무려 12인치가 되기 때문에 거의 얘네들의 그냥 전체 지름으로 봤을 때는 2배지만은 실제 용적 차이는 몇 배 차이가 나버리는 그런 정도가 되니까 그거는 북실프형 스피커라고 말할 수가 없죠. 이게 확실히 12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12형 스피커는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울림통 자체가 40cm가 안 넘어가거든요. 30 몇 cm 그 정도가 되죠. 그리고 8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를 하고 있는 그 뭐 하베스라든지 파인오디오라든지 이런 쪽 스피커가 되면은 이제 40cm가 넘어가고, 그 중에서 이제 큰 스피커들 약간 괴짝에 가까운 스피커들은 이제 50cm가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12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m가 무조건 다 넘어가죠. 그리고 가격대가 비슷한 중대형급, 대형급 12형 스피커의 경우는 1.2m가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음질적인 차이점이 가장 크게 발생을 하냐면요, 안에 내부에서 음의 울림이 길게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울림이 길게 일어나요. 근데 북실프 스피커의 경우에는 우퍼 유닛이 아무리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울림이 길게 발생을 안 하잖아요. 용적 자체가 좁으니까 아무리 안에서 반사가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12형 스피커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퍼 유닛이 똑같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 그럼 여기에서 진동이 일어났을 때 걔가 이 밑에까지 울려졌다가 위에까지 다시 올라왔다가 또 나가고 뭐 울리는 그 동적인 시간 자체가 워낙 더 북실프 스피커에 비해서는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음악을 듣다 보면은 그 소리의 울림이 길게 울린다라는 게 몸소 느껴져요. 근데 그 길게 울리는 느낌이 어떨 때는 되게 불편하고 지저분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특유의 불편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북실프 스피커에는 없기 때문에 한결 북실프 스피커가 내는 사운드가 깔끔 단정하면서도, 예컨대 사람의 목소리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이 목소리로 보컬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렇게 그 템포가 느리게 느껴지고 느끼하게 느껴지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일부러 느끼하게 노래를 부르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노래라고 하더라도 12형 스피커에서 재생되는 음이 어떨 때는 되게 느끼하게 느껴지고 거북하게 느껴지고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북실프 스피커에서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러면서도 똑같은 조건으로 재생하더라도 훨씬 더 중역대가 고급스러우면서도 더 해상력도 뛰어나고
표현력 자체가 훨씬 더 우수하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북실프 스피커의 사운드가 훨씬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적으로도 제품 리뷰를 하거나 테스트를 할 때도 아무래도 톨보형 스피커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환경 자체도 북실프 스피커의 이상적인 환경이라기보다는 톨보이 스피커에 좀 더 이상적으로 기준점으로 잡아서 룸튜닝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청음을 하러 방문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열에 8명에서 9분 정도는 북실프 스피커보다는 톨보형 스피커를 청음하러 오십니다. 그러니까 성능에 비해서 매력적인 가치에 비해서는 북실프 스피커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좀 평가절하되고 있죠.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같은 가격이면 무조건 더 큰 스피커를 구매를 하시려는 그런 경향들도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비싼 스피커이긴 합니다만은 디아블로 유토피아 정도 되면은요, 연결해서 들을 때마다 진짜 좋은 스피커인 것은 맞아요. 정말 대단히 좋은 스피커인 것은 맞습니다. 정말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가격 디아블로 유토피아보다 더 비싼 톨보형 스피커도 많죠. 그런데 예컨대 디아블로 유토피아의 직계 톨보형 스피커는 스칼라 유토피아죠. 스칼라 유토피아하고 가격 차이가 한 3배 정도 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스칼라 유토피아가 음질이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디아블로 유토피아의 사운드가 더 좋게 들릴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봤을 때는 앰프 매칭만 잘하면 무조건 가격이 더 비싸지는 건 맞습니다만은 잘 투자를 해서 세팅을 하면 당연히 스칼라 유토피아가 훨씬 더 훌륭한 스피커인 거는 분명합니다. 비교라는 것은 같은 가격대하고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프라 시리즈의 톨보형 스피커하고 비교를 하면 확실히 표현력이라는 측면, 오디오적인 능력과 표현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중저음만 빼놓고 생각하면은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분명히 더 좋은 건 맞습니다. 이거는 경험자뿐만 아니라 오디오의 음질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아마 열의 7분 이상은, 열의 7분 정도는 디아블로 유토피아의 음질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같은 포칼뿐만이 아니라 디아블로 유토피아 정도 되면은 다른 그 어떤 톨보형 스피커와 비교를 하더라도 야, 디아블로 유토피아 음질이 이렇게 좋았구나, 디아블로 유토피아 음질 진짜 좋네, 명불허전이구나, 이름값을 하는구나, 비싼 돈값을 하는구나, 야, 좋기는 좋다, 인정할 만하다, 그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옵니다. 타 브랜드에서 봤을 때에는 디아블로 유토피아급의 북실프 스피커가 거의 없어요. 사이즈가 비슷하다라고 해서 같은 브랜드면은 플래그십 북실프 스피커들끼리는 음질의 수준이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얘하고 무게도 비슷하고 부피도 비슷해요. 소프라 원하고 디아블로 유토피아하고 무게나 부피가 거의 비슷합니다. 부피 자체는 소프라 원은 동글동글하게 깎아놨고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각전 형태이기 때문에 부피는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약간 더 크겠습니다만은 무게는 비슷해요. 아마 19kg인가 20kg인가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러면 음질이 비슷해질 것 같습니다만은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한결 더 우수해요.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첫 소절 나오자마자 그냥 하면서 그냥 감탄이 나와요. 그 정도로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좋은 북실프 스피커예요. 다른 브랜드에도 디아블로 유토피아하고 비슷한 가격대의 북실프 스피커 자체가 거의 없거든요. 다른 브랜드의 플래그십 북실프 스피커의 가격도 소프라하고 비슷한 급입니다. 디아블로 유토피아하고 비슷한 급이 아니에요. 아니,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그냥 부피 비슷하고 부품도 비슷하고 부품도 똑같은 베를린 트위터인 것 같으니까 중고음의 느낌이나 해상력도 비슷할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이 되죠. 다른 브랜드의 북실프 스피커도 부피도 비슷하고 투웨이 방식인 것도 비슷하고 우퍼 유닛의 사이즈도 비슷하고 가격대도 비슷하고 그러면은 음질이 비슷할 것 같죠. 그런데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가격 자체가 훨씬 더 비싸요. 원래 공식 소비자 가격 자체가 소프라 원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비싼 스피커예요. 그러면은 야, 쟤네들 그냥 유토피아 시리즈라고 하니까 가격 그냥 무조건 일부러 비싸게 책정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한결 아니면은 압도적으로 음질이 더 좋아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네임 노바 P 매칭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그렇게 세트로 했을 때 가격도 합리적으로 오히려 더 디스카운트가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캄 SA45, 그리고 마크 리빈슨 5805,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진공관 앰프 유니슨 리더치의 심포니아 이런 쪽 매칭해가지고 음악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좋아요. 부담 없으면서도 그냥 재생되는 사운드가 거북하거나 너무 느끼하게 들리지 않고 진짜 직접적으로 정말 중역대의 그 영롱한 표현력, 엄청난 해석력과 영롱한 표현력 자체가 톨브형 스피커에서 느껴지는 재생되는 느낌에 비해서 월등히 더 사실적이면서도 월등히 더 내추럴하면서도 월등히 더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느껴지다 보니까 무진장 좋아요. 그리고 앰프를 여기에다가 무슨 뭐 한 300만 원대 올인원 앰프 매칭할 거 아니고 조금 더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요, 구동하기 자체는, 제어하기 자체는 그래도 어찌됐든 아주 저렴한 앰프 매칭하는 것만 아니라면은 톨브형 스피커보다는 좀 더 편한 건 맞기 때문에 중급 이상의 좀 걸출한 앰프를 매칭을 해주면은 그 얘네들이 내고자 하는 중역대의 표현력 자체는 톨브형 스피커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내준다 이거예요. 그 고급스러운 중고음의 느낌을 느꼈을 때의 느낌이 아주 좋아요. 정말 뭐 별다리 다른 말을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영롱하고 촉촉하고 녹아내려요. 막 디아블로 유토피아 같은 경우는 해상력도 어마어마하고 입체감도 어마어마하지만은 그 해상력이 그냥 얇고 그냥 차갑게 느껴지면은 별 매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에다가 뭐 싸구려 D클래스 방식 앰프 물리면은 얇고 차갑게 느껴지겠죠.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의 앰프를 매칭해서 들었을 때의 느낌은 영롱하면서도 정말 눈부시면서도 녹아내립니다. 녹아내려. 들으면서도 막 감탄이 막 그 탄성이 막 나와요. 와 진짜 좋다 막 하면서 아까까지도 그렇게 들었어요. 아까는 뭐 심포니아 진공관 앰프 최근에 좀 합리적인 가격이 좀 풀리니까 다시 그 유니솔리너스의 진공관 앰프 소개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너무 좋아요. 참 가격이 몇 배 더 비싼 톨브형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도 더 좋았으면 더 좋았지 꿀릴 음질이 아니에요.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여러분들께서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좀 비싼데, 크기는 비슷한데 왜 그래 비싸?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음질을 들어보십시오. 수긍하게 됩니다. 소프라 원 같은 경우는 성향이 의외로 꽤 달라요. 같은 브랜드고 정말 제대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은 똑같은 벨륨 재질이니까 중고음의 느낌은 고음의 느낌은 똑같을 것이다, 큰 차이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많이 다릅니다. 그건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디아블로 유토피아에 비하면 소프라 1은 디아블로 유토피아에 비해서 소프라 1도 굉장히 훌륭한 스피커인데요. 디아블로 유토피아가 워낙 월등히 좋아버리기 때문에 해상력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앰프를 오히려 좀 약하게 매칭을 해도 해상력이 기본적으로 월등하게 나오는 스피커인데, 소프라 시리즈는 기본적으로 소프라 1도 그렇고 소프라 2도 그렇고 소프라 3도 그렇고 소프라 시리즈 전체가 다 사운드가 약간 무거워요. 밀도감은 좋은데 의외로 명성에 비해서 이렇게 쫙 펼쳐지는 눈부신 중고음의 느낌은 잘 안 나와요. 근데 그것도 이제 매칭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일부러 소프라 시리즈의 정석으로 맞게끔 얘네들이 그 특화시켜서 제작한 앰프가 네임 오디오에서 노바 P가 나왔지 않습니까? 노바 P D클래스 방식이에요. 근데 노바 P가 D클래스 방식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D클래스 방식의 앰프는 사운드가 오히려 더 차가워지고 더 얇아질 것 같죠. 그런데 소프라 시리즈가 기본적으로 스피커의 태생, 근본 자체가 좀 묵직하고 소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좋게 말하면 음직력이 좋으면서도 단단하고 묵직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사운드가 말 그대로 그냥 너무 뭉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쫙 펼쳐줘야 돼요. 근데 이렇게 쫙 펼쳐주면서도 막혀있는 사운드를 이렇게 시원스럽게 이탈시켜주는 능력은 D클래스 방식이 최고예요. 그런데 네임 노바 P는 D클래스 방식다운 정말 생생한 사운드 표현력도 좋지만은 다른 몇 년 전에 나왔던 D클래스 방식 앰프들에 비해서는 한결 내추럴해요. 질감도 나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소프라 시리즈에 최적으로 어울리게끔 만들어진 앰프를 네임 오디오하고 포칼하고 같은 회사잖아요. 사실상 포칼이 네임 오디오를 인수했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임 노바 P를 D클래스 방식으로 만들었지만은 소프라 시리즈에 최적화되게끔 그렇게 세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D클래스 방식의 앰프보다는 질감형 앰프를 매칭하는 게 최종적으로는 음질이 더 낫고요. 소프라 시리즈는 노바 P 같은 D클래스 방식의 앰프하고도 매칭이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소프라 1을 이런 고급 스피커를 써보고 싶은데 앰프에는 내가 투자를 좀 많이 못할 것 같아. 그런 경우에는요, 진짜 거짓말 아니고 네임 102 올인원 앰프 있지 않습니까? 소형 미니 올인원 앰프 네임 102를 매칭을 하고 EQ를 살짝만 맞춰줘도 나쁘지 않아요. 소프라 1다운 음질이 나름 제법 괜찮게 나와줍니다. 만약에 그렇게 매칭을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심플하지만은 매력적이면서도 동급 최고의 오디오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뭐 이런 소프라 시리즈 디아블로 유토피아 매칭을 했을 때 소프라 1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저렴하게 매칭을 한다고 하면은 뭐 한 700만 원 뭐 초중반 이 정도에도 풀세트 매칭이 가능하고요. 좀 더 고급 앰프로 매칭을 했을 경우에는 뭐 아캄 SA35 이런 정도로 매칭을 하게 되면은 뭐 한 900만 원대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뭐 900 후반이 되겠네요. 그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노바 P로 매칭을 하면 이제 1000만 원이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음질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게 나오겠죠.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가격대가 확 뜁니다.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현존 최고의 북쉘프 스피커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찌됐든 1000만 원 중후반대 아니면 어쩌면은 고급 앰프를 매칭하게 되면은 뭐 2000만 원 초반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청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서 청음을 한번 해보시면은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정말 돈값을 합니다. 솔직히 아직 경험을 안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세팅된 사운드를 들어보시면 다들 놀랄만한 사운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피커를 준비를 했죠. 모니터 오디오의 플래티넘 시리즈 막내 제품인 PL100 3세대 제품입니다. 저는 만약에 진정한 하이엔드급의 사운드를 북쉘프 스피커로 듣고 싶다. 어느 정도의 스피커가 커트라인이냐 라고 하신다면 최고 가성비의 하이엔드급 북쉘프 스피커는 저는 모니터 오디오의 PL100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동일한 조건에서는 앰프를 동일하게 사용을 했다. 뭐 비용을 많이 쓰지 않은 상태에서요. 그런 경우에는 소프라 1보다 오히려 PL100이 소리의 해상력이라든지 중고음의 짜릿한 느낌은 오히려 PL100이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소프라 1이 PL100보다는 더 고급 기종인 것은 분명해요. 그거는 뭐 제가 아무리 모니터 오디오를 또 선호하고 국내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모니터 오디오 본사에서도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모니터 오디오 PL100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성비가 좋은 스피커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이렇게 두고 소개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앰프에 충분한 만큼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확실히 소프라 1 사운드가 좀 더 진득하고 진중하고 고급스럽게 나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확실히 다른 브랜드까지 다 통합해서 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포칼 다음으로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내주는 북쉘프 스피커는 뭐 까놓고 이야기를 하자면 뭐 BMW 805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니터 오디오 PL100이 그 다음으로는 추천되어야 될 만한 기종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자신 있게 추천해도 되는 기종이 모니터 오디오 PL100이다. 야, 하이엔드적인 사운드가 뭐야 도대체? 하이엔드적인 사운드를 나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 그런 경우에 PL100을 사용해 보시면 확실하다라고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포칼 스피커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저렴한 가격에 할인이 많이 되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대비 좋은 스피커들이죠. 뭐 조금 비판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유 뭐 저 가격 권장 소비자 가격은 뻥튀기 해놓고 원래 팔아야 되는 가격에 팔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좀 트집을 잡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면은요 타사 제품에서 이 가격대에서 살 수 있는 스피커들을 찾아와 보세요. 타사에서 현재 이 제품들 소프라 1 같은 경우를 예로 든다면은 타 브랜드에서 이 제품의 실구매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타 브랜드의 북쉘프 스피커하고 비교를 해보시라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모니터 오디오 PL100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는 정가가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스피커예요. 아마 한 해외 가격을 그대로 환율 적용하면은 한 700~800만 원대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훨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은 오로지 소프라 1이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포칼 스피커가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이 포칼 스피커보다 더 비싸게 판매를 해가지고는 하기는 좀 어렵다 보니까
소프라 시리즈보다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플래티넘 시리즈도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소프라 시리즈가 가격이 비싼 게 아니라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소프라 1이나 소프라 2, 3를 대체할 수 있는, 비슷한 가격대에서 대체할 수 있는 스피커가 거의 없죠. 사실상 포칼 소프라 시리즈가 그냥 우리나라 비슷한 가격대의 하이엔드 스피커 시장을 그냥 완전히 뭐 교란을 시켜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건 어떻게 보면 교란을 시켜놨다, 이 표현 자체는 포칼 스피커에 대한 엄청난 그 찬사예요, 찬사. 그런데 모니터 오디오 플래티넘 시리즈도 굉장히 우수한, 해외에서는 엄청 상도 많이 받고 지금 뭐 미국 스테레오파일즈에서도 뭐 A클래스로 추천이 되고 엄청나게 오디오 마니아들, 일부 해상력이라든지 짜릿한 사운드라든지 눈부신 사운드라든지 이런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추천이 많이 되는, 평가가 좋은 스피커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수입사나 유통사에서는 진짜 안 남는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소프라 1에 비해서 대략 한 200만 원 가량 그 정도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소프라 1이 되게 비싸냐, PL100에 비해서 너무너무 많이 비싸냐, 폭리냐, 그것도 아니고, 소프라 1도 사실상 우리나라 판매 가격이 정말 프랑스 포칼 본사에서는 야, 니네 그렇게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하니까 해외 다른 딜러들이 아주 난리를 치잖아, 너무 저렴하게 판매를 한다고, 그런 상황이고요. 디아블로 유토피아는 그래도 사실상 뭐 타 브랜드의 경쟁 모델이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더 비싼 가격에 더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비슷한 가격대의 경쟁 모델이 없고요. 비슷한 가격대에 실판매 가격이 비슷한 정말 럭셔리한 스피커, 북쉘프 스피커가 있기는 있어요. 여기 현장에서 비교를 해보신 소비자분들이 계셨었는데요, 사실상 음질만 놓고 보자면 올라운드적인 음질, 모든 장르에 대한 대응력, 그냥 쉽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쿨하게 들었을 때 그냥 꽂히는 느낌, 흔한 표현으로 쿨한 표현으로 그냥 꽂히는 느낌, 그냥 확 받아들여지는 그 느낌, 그 느낌으로는 디아블로 유토피아 이길 스피커가 없어요. 다들 인정합니다. 저만 그냥 홍보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들 인정을 해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북쉘프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게 해외에서는 오디오를 구매를 할 때 정말 자연스럽게 하이파이 오디오 브랜드를 먼저 생각을 한대요. 사실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막연하게 나는 그냥 자동차 구매할 거야,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의 구체적인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구매 계획을 잡잖아요. 나는 나중에 정말 벤츠를 한번 타보고 싶어, 벤츠 그 삼각별이 좋아, 나는 그래도 나는 BM이지,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 나는 제네시스가 나는 나의 오히려 더 로망이야, 같은 가격이면 나는 독일차보다 제네시스가 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구체적인 브랜드를 생각하면서 구매를 하잖아요. 외국의 경우에는 오디오를 구매할 때도 그렇게 구매를 한대요. 근데 뭐 비매니아, 비마니아 분들의 경우에는 오디오를 구매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예쁜 오디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은, 외국의 경우에는 나는 오디오를 산다라면은 스피커는 무슨 브랜드를 사고 싶어, 앰프는 무슨 브랜드를 사고 싶어, 나는 포칼이 좋은 것 같아, 나는 뭐 파인 오디오가 좋은 것 같아, 나는 뭐 리바이벌 오디오가 좋은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브랜드를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하이파이 오디오에 대해서 관심도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오디오를 구매를 한다고 한다면은 예쁜 거, 혹은 같은 가격이면은 큰 스피커, 이렇게 접근해서 구매하시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북쉘프 스피커에 비해서 톨브형 스피커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 중에서 굳이 톨브형 스피커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 그 정도까지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가격이면은 북쉘프 스피커의 사운드도 좀 들어보시라, 비교해서 들어보시라. 같은 가격에 내가 톨브형 스피커를 구매할 것이냐, 북쉘프 스피커를 구매할 것이냐, 그래서 소프라 1이나 디아블로 유토피아나 PL100하고도 비교를 해보시면은 오히려 같은 가격의 톨브형 스피커보다 이런 북쉘프형 스피커의 사운드가 월등히 더 좋게 느껴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일반 가정에서 배치의 용이성, 그리고 뭐 거실에서 사용하다가 방으로 가져가도 톨브형 스피커는 방으로 가져가면 음질이 더 나빠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북쉘프 스피커는 방으로 가져갔을 때 더 음질이 더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에 층간 소음에 대한 부담도 적고
어찌됐든 아주 저렴한 앰프를 매칭을 하면은 결국은 단점이 드러나겠지만은 최종적으로는 톨보이형 스피커 매칭하는 것보다 좀 더 용이하게 매칭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북실프 스피커. 북실프 스피커 중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북실프 스피커들이 많고 좋은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북실프 스피커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개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불고기가 돋아나오고 잔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도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날마다 개울에 나와 앉아서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면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我的情也真，我的爱也真，月亮代表我的心。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我的情我的爱不变，月亮代表我的心，轻轻的一个吻，已经打动我的心，深深的一段情。叫我思念到如今。你问我爱你有多深，我爱你有几分，你去想一想，你去看。The days would all be empty. The nights would seem so long. With you I see forever
not so easy. Our love will lead the way for us, like a guiding star. I'll be there for you if you should need me. You don't have to change a thing. I love you just the way you are.
you.